여러분 안녕하세요. 분현입니다. 오늘은 그 연세대학교 기회균형 문제와 고려대학교 고른기회 문제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전형에 대해서는 특히 좀 이제 면접을 대비할 때 학생들에게 아쉬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꾸준히 준비하지 않는다는 점.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단계를 통과할지 몰랐다. 이제는 불확실하다. 그래서 준비를 안 해왔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 문제가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전형들의 문제가 쉽기 때문에 준비를 덜 해도 된다라는 이때 준비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전형의 문제는 다른 전형의 문제보다 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풀어볼 경우에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거의 한 8, 90%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서는 이 전형 역시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준비에 좀 게을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좀 불리한 이제 서류 점수를 가지고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마 그런 게 설명회를 조만간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긴 할 텐데 거기 보시면 실제로 전형 요소들이 그 일반 학종과 거의 같거든요. 그럼 이제 1단계 선발대 친구들은 굉장히 균질화되어 있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대부분 면접을 잘 못한단 말이죠. 그 경우에는 1단계에서 이제 뭐 2배수나 3배수로 붙었어도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면접을 좀 철저하게 열심히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이 기회균형이나 그런 게 문제는 1년 기출이 뭐 하나, 오늘도 하나씩밖에 없는데 하나나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준비를 하긴 부족하고요. 기본적으로 좀 짧은 면접이죠.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 8분 준비에 5분 녹화 면접이었잖아요. 지난 4년 동안 기출이 거의 2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기출들은 다 풀어보시는 게 좋고 고려대 역시도 이제 그 학업우수 전형은 12분 준비 6분 면접으로 갔죠. 재외국민도 그렇고 그 이제 동일한 그 시간 준비 시간과 면접 시간 갖는 그걸 일단 비슷한 난이도의 면접이라고 보시고 함께 문제들을 다 풀어보고 그 정도 문제들은 다 풀어보고 면접에 오신다면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연세대학교 문제부터 좀 보도록 하죠. 연세대학교 기회균형은 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문이과가 같이 푸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본 유형은 거의 같습니다. 뭐 작년 기준 추천형이나 저 활동 우수나 국제형과 거의 같고요. 그러니까 제시문이 4개죠. 제시문이 4개고요. 그리고 지금 보통 이제 우리가 익숙한 유형은 작년까지 이제 4년 동안 계속 나온 유형은 제시문 라에 뭔가 도표나 자료가 섞여 있어야 되는데 이번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유형이 좀 차이는 있고요. 근데 이제 기회균형의 문제 자체는 유형이 아주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았죠. 상대적으로 이제 좀 문제들이 좀 편안한 편인데, 저기, 다른 유형이 있고 좀 변동성이 있는 편이긴 한데, 근데 이제 라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약간의 이제 뭔가 약간 자료는 아니지만 자료적인 느낌이 좀 있긴 있죠. 앞에 가나다와는 좀 결이 다르죠. 그런 형태로 좀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큰 포맷에서는 연대 문제를 푸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논제 분석 먼저 해야죠. 논제 분석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크기를 줄여보고요. 자, 1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가나다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그럼 이거 연세대학교의 가장 전통적인 문제 유형이죠. 지심원 세 개를 동시에 비교하는 거. 이게 이제 그 상대적 난이도를 좀 낮춰주는 문제에서는 가나와 나다 쪼개기도 하는데 가나다를 한꺼번에 물어본 난이도가 있고요. 그래서 배점도 60점입니다. 작년에 이 문제는 거의 여기서 변별이 갈렸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2번은 좀 쉽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1번을 잡아내기 쉽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연세대학교 문제 풀 때 말씀드리긴 했지만 3자 비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죠. 지시물 세 개를 동시에 비교하는 걸 우리가 3자 비교라고 하고요. 원래 이제 기본적인 기원은 연세대학교 논술 문제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연세대학교 면접 문제나 아니면 고려대학교 계열적 합격 문제 종종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를 우리가 이제 통칭 3자 비교라고 하고요. 3자 비교 문제를 푸는 방법은 네, 이렇게 써놓을게요. 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플랜 A, A형. 이거는 일단 두 단계로 나눠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2대1로 나눕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면 서로 유사한 둘 그리고 뭔가 좀 확연히 구분되는 하나 이 정도로 좀 구분을 하게 되고요. 보이는 것 때문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 개를 좀 1대 2로 나눠 놓는 거죠.
그다음 2단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저 두 개로 묶인 거, 쟤네 둘을 비교해 줘야겠죠. 저 이제 위에 거 두 개, 그럼 유사한 둘의 차이를 다시 얘기해 줘.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비교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가는 큰 틀의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단일 기준을 잡는 거예요. 잡아서 어떻게 한다? 정도의 순위. 뭐 가장 그 기준에 따라 센 거부터 약한 것까지 이런 식으로 놓으면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겠죠. 그다음 3자의 비교는 이렇게 가는 방법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다음 2번 보죠. 재심을 다해서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전략을 쓰는 이유를 재심은 다의 내용과 연관지어 설명하시오. 그럼 일단 여기 첫 번째 뭐예요? 라의 내용이 좀 정리가 되어있죠. 특히 이제 여기 뭔가 사람과 동물이 뭔가 다르게 행동을 하봐요. 뭔지 모르지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는 이거를 이 라의 내용과 뭐로 연관시켜요? 다의 내용을 연관시켜야겠죠. 이렇게 크게 논점이 두 개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2번은 이제 실제로 학생들의 복기를 보면 비교적 수월했고요. 1번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간 친구들은 이제 이런 유형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어쨌든 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보통 고생들을 해서 이 문제는 사실상 1번에서 변별이 갈렸던 문제고 사실 뭐 이 기회균형 문제뿐이 아니라 연대 문제에서 1번이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사실상 1번에서 논제 그 변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1단계보다는 2단계예요. 그럼 그 비슷한 둘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거기서부터 갈라지는 경우들이 있죠. 자, 이렇게 이제 큰 틀이 좀 구분을 해놓고 그러면 술 공간을 확보를 해놓고 할까요? 그렇지, 그렇게 확보를 해놓고 그만 하겠습니다. 좀 기회적으로 겹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네, 좀 공간 확보를 해놓고 이거 하죠. 자, 그럼 우리 제시문 내용 한번 봐봐야죠. 제시문 올라가요. 자, 제시문 가보죠. 제시문 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베리 마샬 박사라는 사람이 박테리아를 자기 몸에 키워서 뭔가 이제 검증해낸 거. 그래서 이 위와 관련된 질환 역시도 박테리아 때문이다라는 걸 증명한 얘기를 기본적으로 해주고 있고요. 의심은 나에서는 이제 보셨던 것처럼 자연주의 육아를 하는 사람들. 예, 그래서 약간은 이제 뭐 이런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는데 사람들에게 잘 먹혀 들어간다. 직관적으로는 먹혀 들어간다. 그런 얘기 좀 하고 있고요. 재심은 다해서는 저희 음모론이죠. 음모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 가나다를 2대1로 일단 나눈다고 보면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일단은 가와 나다로 나누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대부분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와 가가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가와 나다. 가는 기본적으로 일단 그 이제 과학적인 실험과 검증으로 새로운 이제 가설을 증명해냈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나다는 어떻습니까? 이게 가죠. 근데 나다는 비과학적이죠. 그다음에 약간 감정적 그런 이제 그냥 호소 혹은 선동에 근거한 주장이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를 비교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사실 찾아야 될 건 뭐예요? 가나다의 공통점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쪽 순서는 틀어졌지만 얘네들의 공통점은 또 어떤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존의 기존의 어떤 전반적인 뭐 통설 혹은 대세와 대립되는 우수 주장을 새롭게 한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으로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1번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금 네, 이렇게 일단 1단계까지 해봤고요. 2단계는 이제 다시 아까 우리 나다로 묶었죠. 나다를 좀 비교를 해서 얘네들을 좀 봐야겠죠. 나다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해서 정리를 한 것은 뭐 이게 어, 뭔가 이제 과학적인
특히 이제 자연과학적인 이런 어떤 검증의 방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뭔가 이제 나는 뭐 약간 직관적인 다른 거 사람들이 약간 감정이 호소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와 나의 차이를 가보면 그래도 이 차이점을 좀 찾아볼 수 있겠죠. 차이점 같은 경우는 우선 좀 정리를 해보면 나와 나의 차이는 무엇이냐? 어, 나는 그래도 어떤 게 있어요?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은 있어요. 다만 그 설명이 비과학적 혹은 뭔가 그 검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토피에는 피부에 열이 쌓이기 때문이다. 이건 뭐 맞다 틀리다를 이제 우리가 검증은 가능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의학적으로는 틀리다고 하겠죠. 근데 이제 다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는 이제 음모론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없죠. 특별한 이제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뭐야? 뭐 이제 특정 이제 존재조차 의심스러운 사람들의 이제 뭔가 그냥 음모죠. 그리고 이거는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하죠. 어, 실제로 그런 집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게 틀렸다고 사실 증명할 방법도 없고 그게 또 사실은 음모론이 확산되는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나와 다르게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약간 두 단계로 구분해서 가는 방법으로 봤고요. 그럼 만일에 B의 방법으로 푼다면 단일 기준을 잡아서 정도 순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위의 방법은 이런 제시문 세 개 동시에 비교하는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풀리는데 B의 방법은 사실은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거든요. 대략 한 90% 정도. 특히 이제 그 23년도 기출 중에서는 연대가 그 문제를 좀 난이도를 낮추느라 단일 키워드를 세 개 다 박아놓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에는 오히려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만약 단일 기준 가는 건 무슨 소리냐? 그러면 지금 가나다는 제가 어떤 얘기들을 우리가 좀 유사했었나요? 이게 과학적 검증의 정도, 가능성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가는 완전히 검증이 가능해요. 제대로 검증하고 있고 성공했어요. 나는 검증이 가능하지만 이거는 이제 틀린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다는 아니, 이게 단위 위로 썼네. 가장 과학적인 얘기 나가 비과학적인 얘기. 어,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다는 그냥 음모론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비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비교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1번은 이렇게 방법으로 풀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이제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라를 좀 살펴보죠. 이제 전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랜덤으로 켜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과 G의 이제 확률을 봤더니 정리를 해보죠. 랜덤으로 이제 초록과 빨간 전구가 켜져요. 그래서 이걸 맞추는 게임을 하라 그랬더니 이제 오히려 G가 더 잘해. G는 그냥 무조건 0.8을 택해. 그래서 오히려 누구보다 결국에 사람은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죠. 2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건 0.8 곱하기 뭐 5로 하고 뭐로 했더니 여기는 오히려 그래서 0.8을 선택하니까 단순하게 해서 80%의 확률을 보이는데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확률을 계산해서 오히려 68%가 못 맞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면도 못하게 되는 거죠. 우울한데.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을 다의 내용과 연관지어라. 아까 다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음모론이었잖아요. 그죠? 음모론. 음모론의 핵심은 뭐예요? 아까 우리 다에 나왔던 것 중에 다시 정리해보면. 자, 그러면 다에서 나왔던 내용은 우연은 없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게 기본적인 얘기긴 하지만 근데 뭐 역사나 세상에 보면 생각보다 우연도 꽤 있죠. 그래서 우연은 없다는 음모론. 사고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우선 이 우연이랑 통하는 키워드는 아예 뭔가요? 랜덤이죠, 랜덤. 무작위. 예? 그럼 무작위에 대해서, 무작위라는 거에 대해서 뭐예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왜? 아니야, 뭔가 있을 거야. 뭘 찾는 거예요? 뭐 패턴, 규칙을 찾기 때문이죠. 예, 이런 부분을 지적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또 답변 순서 정해봐야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다는 가정에서 해보면,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 문제 할게. 자, 1번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시문 가나 다는 공통점 먼저 얘기해야죠. 기존의 통설과 혹은 전반적인 어떤 대세와 대립되는 소수 주장을 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시문 가나 다는 먼저 그 과학적인 실험을 하는지, 실험과 검증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이죠. 가와 나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시문 가는 과학적인 실험과 검증으로 새로운 가설을 증명해가는 과정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한 거죠? 가에서. 그런데 제시문 나와 다는 공통적으로 비과학적이고 감정적인 호소를 하며 선동에 근거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디테일까지 가실 필요는 없어요. 뒤에 다시 할 거니까. 자, 그런데 이 제시문 나와 다도 차이점은 있습니다. 먼저 제시문 나는 어쨌든 인과관계는 설명을 하고 그것이 과학적 검증은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반증이 가능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제시문 다는 음모론이기 때문에 과학적 검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9문장 정도? 그럼 9문장 정도면 이제 보통 우리 1분에 계속 평균 5문장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한 1분 빨리 말한 친구 한 30초, 천천히 말한 45초 정도 되겠죠. 자, 2번 문제 갑시다. 자, 제시문 라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야죠. 그럼 제시문 라의 내용에서는 사람과 동물의 어떤 그 차이점을 보입니다. 2번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랜덤으로 초록과 빨간 정도 검증하는데 확률은 4대1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G는 그냥 계속 확률이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서 80%를 맞추는 반면에 사람이 확률을 계산은 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라와 다의 내용을 엮어보면 그 우연은 없다는 음모론적 사고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라에서도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등이 그냥 빨간 게 4배 더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무작위로 들어온 우연인데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제 다처럼 패턴과 규칙을 찾는 사고 방식에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지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8개, 7개에서 8개 정도. 그럼 얘는 조금 더 짧겠죠? 뭐 한 1분 15초에서 30초. 두 개 합쳤을 때 정말 길면 한 3분 30초 정도 답변이 나올 것 같고요. 좀 짧으면 뭐 한 3분 정도에 들어올 수 있겠죠.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충분한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고려대학교 고른기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이제 인문사회 계열 친구들이 문제를 풀었고요. 네, 오후에는 이제 그 자연 계열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인문사회 문제 보면 켰고요. 일단은 A4 한 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다른 전형 문제에 비해서 제시문이 짧기 때문에 우습게 보실 수 있는데 절대 우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조금 심플해 보이지만 고려대학교가 요구해야 되는 그런 전통적인 비교라든가 제시문관 분석, 또 사례, 유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통 고려대학교 면접을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약간 이제 워밍업 내지는 기본적인 기본기를 익힌 데 있어 제가 활용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전형을 메인으로 생각하는 친구들도 가볍게 보지 않고 신중하게 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1년의 기출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시지 말고 마찬가지로 이제 12분, 6분 준비되는 다른 전형 문제들도 다 풀어보고 가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논제 분석부터 가보도록 하죠. 조금 키워볼까요? 다의 밑줄진 기억과 유사한 점을 나다에서 찾아 설명하시오. 그래서 항상 그 특히 고대 문제는 논점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다른 전형에 비해서 정리를 잘 하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논점을 치지 않도록. 보시면 죠 기억과 유사한 점을 나다에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럼 첫 번째 일단 가의 기억이 뭔지 좀 봐야겠네요. 기억이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기억과 유사한 점을 그러면 일단 나와 결합시켜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혹시 다와 결합시켜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백을 좀 두고 가죠. 2번 가겠습니다. 나 또는 가어의 내용과 유사한 사례를 우리 주변에 찾아 설명하시오. 그럼 이 사례 문제인데 사례 문제는 3단계라고 그랬죠. 일단 사례를 찾아야 되고 음, 이 사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줘야 되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이 조건의 충족. 이게 왜 나은 다와 비슷한가? 조건의 충족을 설명해 주시는 게 오히려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례 자체가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음 한번 가죠.
니은과 디귿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라. 뭐 라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라의 니은과 디귿이 뭔가 다른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나의 수학식과 나와 다의 현상들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그러면 일단 뭐 기본적인 구조는 항상 얘기하지만 나눠서 생각하라 그랬죠. 가로 가 나와 수학식 나가 뭐가 다른지 뭐 이제 결국 차이가 별로 없으면 합쳐질 수도 있겠지만 가의 수학식과 나가 뭐가 다른지 이렇게 논점들을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 칸들을 채운 다음에 그거대로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고 하겠습니다. 자, 가의 내용 한번 보죠. 가는 이거 이과 문제 아니야 하시는 이과 문제는 아니죠. 뭐 기본적으로 뭐 통합과학 이전에 그 단계에서 배운 거니까 압력이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줄어든다. x와 y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일정한 상수가 된다. x와 y의 관계는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복잡하게 정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부피와 기체 부피죠. 기체 부피와 오는 압력은 관계가 있다. 근데 어떤 관계예요? 뭐 이왕이면 이제 반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이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쓰고요. 이거를 이제 근데 나와 다와 뭔가 연결시켜 보라 그랬으니까 어떤 점에서 연결이 됐냐? 나에서는 경제적 성취가 얼마나 정도로 진보. 근데 이제 여기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경제적 진보는 지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좋은 건데 뭐가 동시에 올 수도 있다? 네. 거기에 상응하는 즉 경제적 진보와 도덕적 혼란이 같이 온다. 이 둘 역시도 뭔가 서로 그러니까 경제적 진보가 뭔가 플러스의 관계라면 플러스의 얘기라면 도덕적 혼란은 안 좋은 거죠. 아니 항상 마이너스가 있다. 완전 반대급부가 있다는 얘기겠죠. 마치 그래서 위에 나온 것처럼 압력이 올라가면 부피가 줄어드는 이런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와 비슷한 얘기를 여기 지금 하고 있고요. 다음 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는 그럼 이와 비슷한 또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의 약간 불가피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지 다로 가보면 쾌락과 고통이 쾌락은 우리가 어쨌든 플러스로 보는 거죠. 에픽 플러스 아빠에서는 근데 뭐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음, 고통. 그래서 쾌락을 계속 늘리면 네 행복하기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고통도 늘어날 수 있다는 역설. 그러니까 이런 역설적인 관계를 여기 얘기하고 있죠. 뭐 역설, 반비례, 반대급부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얘네 셋은 연관 지어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문제 2번 가면은 나와 또는 다 이런 식으로 봤었던 거에 해당하는 게 뭐냐. 그럼 어떤 사례 이번에 여기는 지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반대급부가 있거나 역설이 오거나 뭔가 이런 상황들을 얘기를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해야 되는 2번은 이제 기대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이거는 약간 자기 전공 분야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들도 있었는데 뭐 저랑 수업했던 친구 하나가 들었던 예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아래에 있어서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 계속했던 거 최저임금 인상. 근데 이거의 반대급부로 뭐가 와요? 뭐 일자리 감소. 이런 것들을 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답이라는 게 이건 예로 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뭔가 둘 다로 설명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감소가 뭔지는 뭐 설명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이 조건을 충족시키느냐. 그럼 여기서 일단 요구되는 조건은 어떤 게 있어요? 뭔가 하나는 일단 플러스적인 현상이 있죠. 또 하나는 마이너스적인 현상이 있어요. 이 관계는 뭐 이것이 이제 필수 불가결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약간 역설의 형태를 띨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급부일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역설에 가까운 사례겠죠. 최저임금은 그래서 플러스는 어쨌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뭐 생활 개선, 이제 뭐 삶의 질 향상이겠죠.
근데 반대급부는 오히려 일자리가 이제 감소. 그럼 이제 삶의 질이 또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서로 다른 사람한테 나타나는 거죠.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은 올라가고 다르다는 거. 그래서 약간 역설적인 상황 이런 걸 얘기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다음 3번을 가보죠. 그러면 일단 라의 니은과 디귿을 봐야 되는데 집을 그리는 순서가 우리들의 순서가 있고 그가 집을 그리는 그는 누구예요? 노인묵수죠. 그러면 여기서는 니은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 약간 뭐 비전문가 아니 약간 이론적으로 집짓기를 아는 사람. 반면에 디귿의 사람은 뭐예요? 전문가. 그리고 이제 경험을 토대로 어떤 실무를 많이 해본 사람이죠. 이런 사람에 대한 얘기죠. 자, 그럼 이것이 이제 나와 다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나다를 구분하기보다는 좀 묶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는 뭐 포인트 잡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수학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들어놨잖아요.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어, 첫 번째는 일단 포인트는 잡았고요.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게 될 수 있겠죠. 수학식은 이론이 그렇다는 거. 근데 이론과 맞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론에 해당하는 건 누구예요? 이제 니은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맞서서 이제 디귿은 뭐예요? 약간 기본적으로 경험 문제, 경.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실은 고대 문제를 많이 풀어볼 친구들 조금 더 확장이 가능할 건데,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이게 자연과학적인 사고죠. 수학적으로. 근데 막상 이제 니은과 나와 다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사회과학적인 사고의 차이점으로 풀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자연과학이라는 건 거의 법칙이잖아요. 거의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나 다도 지금 뭐 어느 정도는 많이 규칙성을 가지고 있지만 뭐 반드시 또 이런 건 아니죠. 실무는 현실은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약간 그런 얘기들로 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버링 해보죠. 말하는 순서. 자, 가보시면 1번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의 기억은 기체 부피 압력이 반비례하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이러한 관점에서 나를 비교했을 때 나에서도 이제 경제적 진보와 도덕적 혼란이 과 서로 반대급부의 관계를 가지고 나타나며 항상 일어난다는 약간 규칙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학융합시켜 보면 쾌락은 플러스의 고통을 역쓰는데 이것이 아까 역사적인 관계를 갖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역시 대체로 일정한 관계를 갖는면서 관측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K라는 걸 언급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K의 관계성을 항상 일정하게 갖는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뭐 6개에서 한 7문장 정도 7문장이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1분 30초 안팎에서 떨어지겠죠. 자, 2번 가겠습니다. 2번에서는 먼저 이와 비슷한 문제 2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 문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 이 사례는 최저임금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 뭐 임금 인상이 된 사람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고용주의 고용 능력을 줄어들므로써 일자리 감소가 생겨 실업이 발생한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감소 현상이 지심은 뭘까요? 다의 역설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가능하긴 해요. 왜냐하면 먼저 지시험 다에서는 뭐 쾌락을 추구하는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과 뭐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보통도 증가하는 것은 일자리 감소와에 나타나는 영상입니다. 저는 이로써 필수 불가결하게 역설이 발생한 현상이 지심은 다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8문장 역시 비슷한 시간 1분 30초에서 45초 사이. 다음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시문 라인 이응과 디귿은 첫째, 비전문가와 전문가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론적인 것과 또 경험에 의해 나오는 뭐 이제 약간 속된 말로 바이브인데 어쨌든 노하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시문 가의 어떤 제시문 가의 수학식이 상징하는 것은 나 다에서 두 가지 면의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제시문 가의 수학식은 이론적인데 반해서 제시문 내에 나온 제시문가 그리는 이런 것은 나다에서 이야기하고 약간 경험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뭔가 이론적인 수식인데 반해서 나와다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는 경험담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수식은 수학적으로 이론적으로 항상 그대로 일어나는 법칙이지만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다면 사회과학 여기에 비해서 법칙성이나 필연성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법칙성 필연성에 대한 약간 본격적인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싶으시면 이거는 2015년 재해공개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를 아주 정면으로 다룬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고른된 문제 보통 과학 철학적인 요소들이 나오긴 하는데 역시 그러한 요소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작년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기회균형과 고른기회 문제 살펴봤고요. 보시다시피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히 되겠지 아니면 어, 어떻게 되겠지? 뭐 이제 문제가 쉬울 거야 이런 이제 근거 없는 마치 이제 음모설 같은 기대를 가지지 마시고 착실하게 아무리 늦어도 원서 접수 수에는 준비를 시작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